단기간 내에 바뀔 만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 산업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얻게 된 거라 볼 수가 있겠고, 2030년에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장의 버금가는 시장 규모로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시장에까지도 굉장히 큰 시장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한 호재가 크게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스빈쌤입니다.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 급등, 그리고 알체라가 상한가에 접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로봇과 AI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로봇 관련주는 작년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같이 지켜봤었는데, 최근 들어 2차전지와 반도체 중심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던 찰나에 7월 마지막 거래일 때 갑작스럽게 로봇과 AI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야, 이거 8월부터는 남은 하반기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던지라 저도 다시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로봇 관련주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로봇 관련주 하반기에 기대할 만한 호재성 모멘텀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집중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잠깐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국내 유일 노르웨이산 하프물범 오메가3 프리미엄 제품 셀 올예의 부자TV 특가 이벤트가 8월 한 달간 진행 중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한 원인을 알아봐야 되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는 삼성과 협업을 하며 본격적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 초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삼성전자와의 협업 움직임이 기대감까지만 있었지 실체가 없었는데 바로 최근 실체가 있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일환으로 저번 달 26일부터 뉴욕에서 개최한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8이 전시됐다고 하거든요. 이는 삼성과의 협업이 실체로 공개된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이 기존의 로봇을 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미래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워감에 따라 삼성 그룹 전체 차원에서 공장 자동화 공정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공장 자동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로봇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이 투자한 것도 그러한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 필요한 로봇들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납품받아 쓰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지게 되면서 앞으로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행보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그 협업에 첫 실체가 나왔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의 그러한 공장 자동화에 따른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이 분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욱 들게 한 이번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만 올라갈 것이느냐? 그건 또 아니겠죠. 왜냐? 지금까지 공부해봤던 것 토대로 이미 이 로봇이라는 시장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로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따른 물가 상승 흐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 인건비마저도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현재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로봇에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적 변화 자체가 단기간 내에 바뀔 만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 산업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얻게 된 거라 볼 수가 있겠고, 또한 탈세계화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는 블록화 경제에 따라서 리쇼어링 정책, 즉 자국과 우방 국가들로 공장을 더 많이 설립한다라는 정책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 로봇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로봇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니까 어떠한 현상들이 나오게 되느냐? 건설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들을 로봇이 서서히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이 물류센터에서도 자율이동 로봇을 도입하면서 작업 효율을 높이는 사례가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 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이 해당 상품을 찾아서 직원한테 가져다 준다는 거죠. 현재 로봇이 이 정도로 기술적인 수준이 올라왔고 초기 비용 역시도 양산화에 따라서 많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구조 변경 용이가 장점하고 그 다음에 작업 정확도도 높이고 업무 강도도 줄일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고루가 치고 있는 이 로봇을 다수의 기업들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이러한 로봇 도입으로 인해서 고정비를 약 2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또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데 로봇을 안 쓸 이유는 없겠죠. 게다가 AI 발전으로 인해서 로봇의 고도화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존에는 로봇이 정해진 공간 안에서 정해진 일만 사람이 시킨 대로만 하게끔 진행이 됐었는데, 즉 자체적인 사고 판단보다는 사람이 입력한 값 그대로 실행하는 하드웨어 용도 위주로만 사용되고 있었는데 점차 AI 성능이 발달됨에 따라서 로봇도 뇌가 장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형 공간, 즉 정해져 있지 않은 다른 공간에서도 로봇이 자유롭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비교적 유연하고 범용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구글이 신규 AI 모델인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즉 RT2를 공개했는데 이 RT2는 사람이 굳이 할 일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이미지랑 테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기술을 습득하고 실행 방법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무슨 말이냐? 별도의 사람이 훈련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고 명령을 이행하는 인공지능 AI 로봇이 개발됐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로봇이 알아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로봇이 탄생하면서 각 가정별로 AI 로봇 집사도 둘 수 있을 만한 시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로봇은 결국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기계장치인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처음에는 사람의 팔의 역할을 하는 산업형 로봇, 협동 로봇으로 시작한 로봇이 점차 다리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뇌까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봇의 사용처가 다변화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로봇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초기에는 이 하드웨어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 이후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앞으로 기대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즉 처음에는 팔과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부각받았었다면 앞으로는 눈과 귀와 뇌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더더욱 부각받을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과연 로봇을 기대할 수 있을까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한 호재가 크게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제가 가장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는 로봇 찐 대장 기업이라 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로봇주 중에 가장 대역급이라 볼 수 있을 만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로봇 기업들에도 관심도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로봇 기업들에게 큰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로봇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를 밀어줄 수 있을 만한 정책 지원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공개에 따라 새로운 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하반기가 아닐까라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난 3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때 당시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해 줬었는데 여기에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산업이 포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다른 산업들은 종합적인 산업 정책이 다 발표가 됐는데 딱 하나 로봇만 아직까지 종합적인 산업 정책의 방향성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러한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이후로부터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실적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실적 장세가 연출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역시도 마찬가지 단순 기대감만이 아닌 실적이 바탕돼서 올라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로봇 기업들은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로봇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고객사들이 로봇을 구매해와야 되겠죠. 지금 대표적인 고객사들은 거의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공장 같은 더 나아가서는 CJ 대한통운, 쿠팡과 같은 물류센터 같은 곳들 그렇다는 건 결국 이 제조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 물류업체들이 얼마나 로봇을 하반기에 더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다는 건 아무래도 경기의 회복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로봇 기업들의 매출액이 공작기계 수주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이 지표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일본 공작기계 수주가 올해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국내 로봇 기업들의 실적 역시 마찬가지 올해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최근에 공작기계 수주는 큰 성장이 없는 반면에 유독 로봇 수주는 오히려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용 로봇이 필요한 제조업체와 물류창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점차 공장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커져가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의 신규 공장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로봇 수요 역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 경기가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봇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게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기 회복세가 조금 더 불을 지펴준다면은 로봇의 도입 속도는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는 어떤 로봇 관련 기업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로봇 관련주는 제가 원체 작년부터 너무나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루지 않는 로봇 관련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기업들을 같이 공부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종목들은 기존 영상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로봇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산업용 로봇 중에서 가장 트렌디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게 바로 협동 로봇이라고 그랬죠. 이 협동 로봇의 활용 분야는 점차 다양하게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2년에는 연간 43만 대 규모로 시장이 성장하고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0% 정도 내외 수준에서 앞으로 32%까지 확대될 예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전문 서비스 로봇으로 넘어온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게 바로 물류 로봇이죠. 실제로 작년 CJ 대한통운과 쿠팡의 대규모 물류 로봇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도 물류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공부해봤다시피 이 물류 로봇은 물류 창고 내 로봇 외에도 국내 제조업체들, 예를 들면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체들까지도 물류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면서 시장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고 공부해봤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가트너는 2028년까지 대기업의 50%가 창고 또는 제조 현장에서 물류 로봇을 도입할 것이라 전망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시장 역시도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제가 장기적으로 더 주목하고 있는 이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 중에서도 수술용 로봇, 의료 로봇 이쪽 역시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시장은 아무래도 해외 수출의 길을 보다
열어줘야 되고 특히나 북미 시장을 진출해야 되는 모멘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서비스용 로봇 중에서도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는 현재로서는 청소용 로봇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로봇에 AI가 도입이 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청소를 자동으로 해주면서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러한 가정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굳이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되는 로봇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최종 끝판왕은 바로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전체적인 관련주 한번 표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표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각 기업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공부하시면서 그중에서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투자 기회 크게 또 노력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많은 로봇들을 만들 때 있어서 필요한 핵심 부품들 역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로봇의 팔을 만들 때 필요한 요 관절 역할을 하는 감속기, 그 다음 모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수혜로 받아왔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아가서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센서라든지 아니면 뇌 역할을 하는 AI 중에서도 반도체, 그 다음 로봇이 계속 정해져 있는 공간 외에 새로운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한 배터리도 여러 가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터리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2차전지. 2030년에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가정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침투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장의 버금가는 시장 규모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시장에까지도 굉장히 큰 시장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뭐 센서야 말할 것도 없고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 외부의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컴퓨팅 파워도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역시 기존의 CPU가 아닌 GPU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GPU 수요 역시도 장기적으로 계속 기대할 만하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정말 오랜만에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오랜만에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진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가급적 월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과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소통도 자유롭게 하는 시간 계속해서 만들어 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때 라이브 방송 때 제가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하품을봄 오메가3 무료 증정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고 총 5분을 뽑아서 오늘자에 배송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너무나 또 축하드리고 배송받은 오메가3 드시면서 건강까지 잘 챙겨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보내드린 하품을봄 오메가3는 이렇게 생긴 오메가3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노르웨이에서 현지 제조하고 직수입한 식품 안정을 받은 하품을봄 오메가3 프리미엄 제품 셀 올리에라는 제품인데 저도 먹어보니까 한 입에 딱 넣기 좋고 비린맛도 강하지 않아서 하루에 한 개씩 좀 챙겨 먹고 있습니다. 혹시 오메가3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업체 측에서 이번 8월 한 달까지만 저희 부자TV 특가 이벤트로 2만 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준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이벤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멤버십 커뮤니티 글로 멤버십 전면 개편에 대한 공지를 올려드렸는데요. 공지해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부자TV 멤버십이 유튜브와 팬딩 두 개로 진행된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자TV 멤버십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하면서 리딩을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면서 주식의 그릇을 키우고 과연 유망한 산업은 무엇인지 그 산업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와 함께 대장주를 찾아보는 그런 공부를 주력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저만의 나름대로의 인사이트까지 공유하며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